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보십니까 하는 건데요. 첫째, 다수당은 안 되더라도 친명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호할지 아니면 비명까지 포함해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거, 어떤 거를 더 선호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 3의 예시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친명만으로도 원내 일당 이게 이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은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걸 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기도 쉽지 않고 원래 대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다.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 이 얘기는 거칠게 번역기를 돌리면은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세요. 이거거든요.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거기에 기저에는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거의 이 정도까지 지금 친문들이나 비명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공정성을 넘어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완벽하게 감정이 다 상하고 불구대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라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이거는 어찌됐든 공천을 관리를 잘 못한 주류 쪽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공정하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혁신 공천이고 이러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그만둔 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민정 의원이 의리를 지킨 거라고 보고요. 친문 의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좀 행동으로서 뭔가 반발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고민정 최고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친문개혁 포석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포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면 총선에서 못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데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뺏깁니다. 조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총선 동갑을 뺏겼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결정을 하려다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폭망이고요. 거기다가 더 전제된 것이 뭐냐면 힘을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 이재명 찍은 사람 다 모여서 이번 총선 이겨야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명문 정당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는 거. 그래서 이기는 공천 계산서에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지는 공천 되는 거고, 명문 정당이라는 이 에너지가 균열이 나고 깨지고 이렇게 되면 선거 치르기 어려운 거죠. 지금 민주당 공천 가지고 말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명은 경선이고 친명은 단수 공천이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 나오기를 친명 핵심 단수 공천, 그러면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님 지역은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발표된 이름에 보면 서영교, 이계호가 친명 핵심은 아니거든요. 권칠승 친명 핵심 아닙니다. 제주의 김한규, 이정권, 백채련 이런 사람들이 친명 핵심 아닌데요. 계속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